김혜경 씨와 관련된 CCTV 119 기록 모두 공개하겠다. 오늘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온라인상의 추측성 글, 그러니까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부상을 둘러싸고 악의적이며 의도된 불법적인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및 유포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암약했던 시발단 사태를 넘어서는 조직적인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후보와 배우자에 대한 행위를 제2의 시발단 사태라고 규정합니다. 허위 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전원 경찰 및 검찰에 고소 및 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의원이 얘기한 시발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설명부터 좀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여론 조작을 혐의, 이거를 좀 빗대서 그 이해식 의원이 오늘 얘기를 했는데, 허위 사실, 축축성 글, 제2의 시발단 사태다라고 해서 누리꾼 2명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그저께 이제 이 사건이 처음 나고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 저도 조금 댓글을 좀 읽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험악하다고 느낄 정도로 거친 댓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인터넷 댓글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또 잘 활용을 해왔던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걸 선제적으로 막지 않으면은 좀 걷잡을 수 없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건데, 원래 이제 이런 위기 관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기에 올바른 정보를 가급적 많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11을 불렀을 당시에 어떤 뭐 통화 기록이라든지 119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19죠. 맞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병원이라든지 또 도와줬던 주변 분들의 그 정보를 다 공개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해소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인데, 저는 그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지금 이제 김혜경 씨가 얼굴에 약간 이제 상처가 있어서 몇 반을 이제 꿰맸다고 하니까 좀 당장은 어렵겠지만 공개 활동을 시작하고 대중에게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잘 설명을 하면은 이 문제는 그때 정도는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안면의 상처라는 게 쉽게 낫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까지는 상당히 어떤 추측 같은 게 굉장히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재명 후보가 부인을 밤새 간호하는 장면이라든지 이 모든 CCTV와 119 기록들을 모두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관련해서도 병원에 이송된 과정도 있고, 또 병원에서 검사하고 치료한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119의 기록 또한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짜 뉴스가 유포된 것에 대해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른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단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들으신 대로 아내 옆에서 밤새 지새우는 이재명 후보의 CCTV도 다 공개하겠다. 여당 오늘 강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상대당 의원으로서도 현직 의원이 의원 신분이시니까 민주당 이런 법적 대응, 강력 대응은 뭐 옳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죠. 이제 우선 어쨌든 경쟁 후보 진영 입장에서는 이 후보 부인 좀 다친 것에서 위로를 드리고 빠른 쾌유를 빌고 싶고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이제 카톡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내오는데, 이른바 뭐 사설 정보지 같은 거예요. 가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내와요. 그분들 저는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민주당이라면은 이 사고가 났을 때 왜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의심을 하나 하는 근본 원인도 한번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특히 사적 영역, 이재명 후보의 사적 영역, 그리고 어떤 인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이 높다는 거예요. 높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 조직적으로 자꾸 퍼뜨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국민 전반적인 불신이 높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가짜 뉴스다,
이런 진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뭐 저는 고발하는 것도 필요하고 신속하게 영상 다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동시에 제가 이제 우리 진영 지지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인되지 않은 건 너무 퍼뜨리지 마시라. 이게 이제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쪽을 음해하는 내부의 그런 것도 너무 많이 퍼뜨리고 그래서 가짜 뉴스 공해가 대한민국을 망친다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SNS 문화가.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내부의 사정도 필요하고 정치권 전체의 반성과 자정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혜경 씨와 관련된 고발건은 또 하나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과 유동규 본부장의 부인이 이제 뭐 같은 교회의 집사로 가깝게 활동했다는 것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제기가 됐고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형수인분이 특정 기자가 직접 확인한 바도 있고 또 공사 직원들에게 체크를 해보니까 유 씨가 대놓고 직원들 앞에서 항상 얘기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2의 통화 인물이 누군지 밝혀지면 파장이 클 만한 그런 인물인지. 파장이 큰 정도가 아니라 예. 이재명 후보는 아마 후보 내려놔야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현직 성남시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유동규 전 법무장 체포 전에 부인 김혜경 씨와 통화했다는 제보가 여럿이다. 이걸 또 뭐 글을 공유했다가 뭐 현재 삭제된 상태인데 진중권 전 교수 SNS도 이거를 시민단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저기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잘 따져보면 제보가 여럿이다라고 했을 때 그 제보가 여럿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다라는 주장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공적인 활동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의혹 제기의 수준 정도에 그쳤다면은 굳이 이걸 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가 이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책임감 있게 말씀하셨는지 이건 또 별도로 돌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제 그 괴문서를 돌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완벽한 그 사생활 파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대선 주자라도 포용 원칙보다는 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증권과 네. 정보지를 돌린 사람들에게는 단죄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예. 그게 뭐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데 예. 이 경우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정치적인 영역으로 좀 더 올라와 있고 공적 활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사법적 대응 이전에 어떤 정치적 대응 그리고 반론 이런 것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잠시만요. 조금 말을 어렵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서는 김혜경 씨에 관련된 뭐 추측성 글들은 당연히 법적 조치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대장동 특혜효과도 뒤섞여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 뭐 민주당에서도 이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죠. 뭐 사법적으로 고소고발의 어떤 소재로 삼기보다는 예. 그냥 정면으로 반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이 정도로 이제 논쟁의 영역에 더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혜경 말씀하세요. 이기인 진중권 두 분은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원래 진중권은 이제 싸움하는 분 아니에요. 근데 저 제보가 여럿 있다는 예. 것은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제보가 여럿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예. 법원이나 무혐의나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리고 또 통화했다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조사를 안 하는 대로 또 검찰이 욕먹어요. 때문에 예. 저건 고발하는 측이 100% 불리한 실익이 없다는 이슈예요. 말씀이십니까? 예, 전혀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대선 전에 저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한테 안 좋고 그래서 이기인하고 진중권 교수는 뭐 환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개인적인 시각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혜경 씨 낙상 사고에 대한 여러 추측성 글들이 온라인상에 퍼지니까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오늘 나섰습니다. 후보가 뭐 배우자 간호하러 하루를 비웠지 않습니까? 또 두 분 사이에 금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날 이렇게 간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 김혜경 부분을 안 지가 뭐 저도 한 30여 년 가까이 되지만 굉장히 좋은 사이고 우리 김혜경 사모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다만 남편의 정치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썩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적극적으로 여태 도와오셨잖아요. 그게 배우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사명감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사실 마음의 부담이 늘 많은 거죠, 사실은.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하고 같은 방을 쓰는 김혜경이라는
제 아내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세요. 고맙습니다. 이걸로?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해달래요. 한번 하자. 이렇게 이거 좀 돼요. 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성호 의원의 말부터 좀 먼저 인용을 하면 금술은 좋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근데 김혜경 여사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치를 뭐 엄청나게 반기진 않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부 가운데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이 많겠죠. 남편이 정치를 한다고 할 때 거기에 찬성하는 그 배우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말씀 그러셨는데 하연님 배우자분도 정치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정치하는 과정에서 와이프가 마음고생하는 걸 많이 봐가지고요. 우리 와이프는 우리 자식들이 정치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남편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총선 때 이제 여러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제 그 주변에 있는 뭐 그 저기 친구들이나 선배들도 공천 오퍼를 요청을 받고도 공천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도 가족이 반대해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원하지 않았던 뭐 이재명 지사는 변호사 하면서 시민단체 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정치로 가는 걸 예고했던 거고 어차피 정치에 뛰어들었고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내조를 해왔고 또 내조도 뭐 김혜경 씨 표현대로 하면 곧잘 해왔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김혜경 씨도 정무 감각도 조금 그 생기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또는 뭐 지난번에 사실은 검찰에 이제 해경군 김씨 때문에 출두했을 때 이럴 때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정치적 감각을 갖고 대응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경무가 많고 근데 이제 이재명 캠프 쪽의 얘기를 들으면은 무척 건강하긴 한데 때때로 이제 그 김혜경 씨가 체력이 약해지는 경우는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니까 이제 대선 활동을 많이 못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급적이면 김혜경 씨를 행사에 그 초청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해하면 현재 상황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까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슬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